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사실 뭐 일본으로는 볼 게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볼 게 없어요. 네. 그래도 뭐 굳이 보자면은 어제도 일단은 그 볼린저 밴드 상단 쪽에서 버텨줬다는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확실히 위에 올라온 건 맞다. 네. 왜냐면 이제 그냥 일본 종가마감 위에 있지만 바로 다음날 뚝 떨어져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건 좀 피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 중심선 아래로 떨어져도 돼요. 중심선에서 꼭 지지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저 아래로 떨어지면 큰일이 났다? 이건 그런 전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지지받는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지지받는 게 아니라 상단선 찍고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고요. 해서 지금은 떨어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터치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단선까지 떨어지니까 꼬리까지 생각하면 뭐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근데 어쨌든 저점을 갱신이라도 큰 저점 갱신은 아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한다며.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 예전에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입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하락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제도 얘기하고 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추세를 보니까 왠지 이번에 대하락장이 오면은 하락장의 시작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하락장의 시작일 수 있나? 지금까지 평단가로 봐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 평단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는 한데 문제 없잖아, 솔직히. 네, 지금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뭐 예전에도 이제 매수가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냐를 보면은 이제 뭐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상승장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연장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살려면은 회사채가 팔리던 아니면은 뭐 좀 더 레버리지를 끌어다 쓸 수 있던 그런 여건이 돼야지 더 사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채가 팔리려면은 언제 팔릴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 이것도 시장에 참여자가 달라붙을 때 이제 많이 사겠다 싶더라고요. 네, 해가지고 이런 시점 아니면은 이제 여기도 21년 11월 지나가지고 이상 여기서 조금 매수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저것만 대충 봐도 네, 하락장 때 많이 사진 않네. 하락장 때 많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불타기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불타기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집이 뭐 여기 이상으로 더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단가가 진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레버리지가 위험한 수준이 돼가지고 한 20-30%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청산가 근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쩌면 20-30% 되는 조정이 먼저 오긴 와야 되는 거네. 일단 오긴 먼저 와야 돼요. 그럼 트리거는 아니네? 근데 이게 가속을 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저 평단가 아래로 떨어져도 문제 없어, 사실. 네. 네, 문제가 없어, 내 생각에. 그러니까 청산가 근처. 네. 근데 청산가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매해서.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플랫폼을 써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얼마가 청산가다라는 게 없어, 사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평단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면 위험하지 않나, 그때 계산했을 때 그 정도였는데. 네. 근데 불타기 형식이면은 어쨌든 평단가가 너무 빨리 뛸 수밖에 없긴 하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평단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보면은 처음에 여기가 거의 한 자세히는 못 봤는데 $10,000를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불장 끝까지 올라갔을 때 평단가가 25,000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였고요.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때 불장 때도 거의 평단가가 2,500까지 뛴 거를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더 된다고 하면은 평단가가 그래도 $100,000는 금방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평단가 $100,000 정도면 문제 없다. 그 정도는 문제 없다. 어차피 저희가 보고 있는 불장 끝 고점이 $200,000 정도. 그러니까 $250,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50,000에서 조정을 받아도 $250,000에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한 70% 정도 하면 얼마인가? $250,000에서 마이너스 70%. 그러면 한 $75,000거든? 네. 그러면 이제 $250,000까지, 뭐 물론 $250,000까지 갈 수도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 7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사실 이제 80%까지 떨어지기 또 힘든 상황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75,000인데 $75,000면은 평단가가 $100,000면 난 괜찮다. 그 정도는.
그러면은 뭐 트리거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라고 근데 이제 10만 달러보다 더 높아진다. 네. 예를 들어 평대가 15만 달러다. 그러면 많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많이 위험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진짜 바닥을 볼 수도 있어.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마이너스 85%, 뭐 마이너스 90%였다, 마이너스 85%였다가 뭐 마이너스 75%고 막 이렇게 하락장 때 조정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 진짜 한 마이너스 90%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매크로 스트래티지가 진짜 청산가 근처까지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근데 이제 나는 비트코인이 평단이 한 10만 달러까지 되면은 그런 문제 없다. 네. 근데 한 15만 달러 정도면 좀 리스크 있다. 그러면 네. 10만 달러 아래로만 떨어져도 약간 엄청난 위험한 상황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10만 달러 근처 가가지고 청산이 나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더 비트코인 하락을 지금 50만 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마운트 곡스 물량 정도 시시해 보일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 어차피 하락장이 뭐 시작할 때는 아니고 한참 그치? 진행 중일 때니까. 그래서 피날레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내 생각에. 네. 시작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마이클 셀러 아저씨가 사는 패턴이 불타기다. 그렇죠. 불타기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사는 요 시점이 요 시점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시점에서 많이 사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난 거죠. 꾸준히 사는 건 좋은데 근데 굳이 저렇게 불타기 형식을 해야 되나. 그냥 같은 금액으로 같은 간격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정리식으로 좀 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건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막 무조건 망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저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그 시나리오를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냐. 네. 혹은 그 시나리오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네. 그 트럼프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잖아. 네. USD 1이었나 그런 티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내일 다룰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약간 난 이런 것 같아. 뭐냐면, 야 스테이블 코인 그거 아니야, 불법 아니야. 네. 왜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봐. 야 스테이블 코인, 야 이거 내가 된다고 해줬잖아. 근데 너네 왜 안 하냐?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 이거에서 했으면 어쨌든 이게 불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해도 된다는 도장을 찍어준 느낌이라는 거죠. 그치. 도장을 찍어주니까 이제 너네도 빨랑빨랑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운영하고 국채 사. 이런 개념인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후발주자가 스테이블 코인 뛰어든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는 주체가 네. 이제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받고 스테이블 코인 내주는 거고 그럼 그 달러를 국채를 사든가 뭐 이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이자 수익만 갖고 먹는 건데 그렇죠. 그 사업을 얼마나 뭐 물론 뭐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많이 발행하면야 뭐 더 좋겠지만 그 이자가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네. 수익률로 따지면 되게 별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만큼도 못하는 그런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딱 국채 이자 정도만 먹는 거니까. 근데 왜 하냐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은 이익이 없어요. 근데 거래소랑 붙으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테더를 맨 처음 만든 회사도 비트파이넥스라는 요 거래소. 네. 뭐 지금은 관련 없다고 빡빡 우기고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네.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랑 붙으면 네. 그게 이익이 커져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네 거래소로 들어오고 그럼 거기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그럼 거기서 수수료 먹고 안 그럼 뭐 수수료 말고도 뭐 이제 펀딩이나 그러니까 이제 예치해놓고 이자를 주는 시스템이라던가 안 그럼 은행 같은 시스템이라던가 대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던가 네. 뭐 이런 마진이나 이런 거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실패한 거였어요. BUSD인가? 그 있었잖아. 네, 그 있었죠.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너네 스테이블 코인 왜 하냐면서 때려 맞아가지고 결국 실패했잖아. 그랬죠. 그래서 거래소랑 붙으면 수익이 나요. 그래서 단순히 뭐 트럼프 쪽에서 그냥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해서는 사실 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은데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 트럼프 일가에서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아,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죠. 그거랑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본인의 스테이블 코인 마켓을 해당 거기에다가 상장시켜놓고 페어들을 다 상장시키고 네. 그래서 거기가 뭐 단순히 처음에는 수수료 무료 이런 걸로 하겠지. 그래서 거래량을 많이 만든 다음에 수수료 무료 풀고 네. 그러면 수수료 얻는 수익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데서 네.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으로 사실 사업에 뛰어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사업만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네.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는 의미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페이에 붙인다던가, 안 그럼 뭐 이제 뭐 삼성카드에 붙인다던가, 네. 안 그럼 은행에다 붙인다던가 이런 건 오히려 괜찮은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용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RLUSD가 이런 건데 자체 코인, 그러니까 본인들 코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RLUSD 가지고 얻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네. 물론 이제 뭐 송금하고 뭐하고 수수료 때문에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자기 리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RLUSD를 한다. 네. 요런 건 또 괜찮아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관된 코인이라고 해봤자 뭐 밈코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코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이거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그래서 하죠. 이제 트럼프는 내 생각에 그냥 도장 찍는 네. 용도인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 왜 그러냐면, 자,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수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뭐 있나? 제 생각은 없거든요. 어쨌든 그 국채 가지고 이자 받는 그냥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게 하는 게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 낫거든요. 단순히 테더만 예치시켜도 그거보다 이 수익이 더 커요. 그렇죠. 이자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건 거래소랑 붙어있던가 다른 사업이랑 붙어있던가 안 그러면 본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사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의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혀 사업이랑 붙어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대. 아, 몇몇 개 생각나는. 좀 여러분 갑자기 그런 게 있다면,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 예를 들면 네. 애초에 태생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코인인데 갑자기 막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면 잘하겠지 뭐. 네. 아, 근데 일단은 패깅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실 이제 국채랑 뭐 달러 포함해가지고 1대1로 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 문제가 생길 일은 당장은 없어 보여. 네. 근데 이제 완전 소규모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적어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대규모 거래소에 해당 페어로 상장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지 수익성을 보고서 발행을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그 BTC USDT, BTC USDC, 네. 뭐 BTC RLUSD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당 요 스테이블 코인을 페어가 거래소에 상장시킨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만들어 본다? 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망하는 것들도 생기고, 네. 막판 가서 그냥 러그풀 하는 애들 분명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사업을 CBDC로 연결을 하는 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CBDC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네. CBDC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얘기 없지?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주 아나운서님이랑 저녁에 라이브 하고요. 6시 반에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